예,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강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2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전 시간에 화학적 예방과 암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암을 예방하려는 방법, 금연, 태양광선, 선크림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저지방식, 과일과 매일 채소를 먹어라. 그다음 발암물질을 알아서 방사선, 살충제, 제초제, 성면, 그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노출을 줄여라. 그러면 활성산소가 적게 생산된다. 양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체의 항산화 및 면역 시스템을 극대화하라. 그래서 좋은 식사하시고 과일과 채소, 그다음 식사 보충으로 항산화제 복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 복구 시스템을 강화하라. 그래서 항산화제, 미네랄, 비타민 B군의 보조인자들 꼭 드셔야 되고요. 의사들이 왜 잘 항산화제 이런 거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항산화제가 암세포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고요. 의사들의 치료가 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항산화제는 암세포의 파괴를 돕고 건강한 세포를 돕고 DNA에 가는 손상을 제한하고 예방하고 그 다음에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평생 안전하고 평생 드실 수 있다. 유방암에 타목시펜은 특히 자궁 쪽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방으로 가는 호르몬을 막아요. 타목시펜이. 그런데 유방으로 갈 수 없는 호르몬은 돌고 돌아서 자궁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치료받는 환자들은 늘 몇 개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자궁 내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혹시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았을까 또는 호르몬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늘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싸다. 싼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암의 추가 진행을 막는 최선의 방어막을 형성한다. 항산화제가 좋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예방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 암 치료를 받게 되면 방사선 맞잖아요. 산화 스트레스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암 퇴치의 효능을 증진시킨다. 성장과 복제를 억제한다. 관해라는 것은 차도가 있다.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적 항암 치료 효과는 정체기에 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고 뭐 그러면 머리칼 다 빠지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는 눈입니다. 마비스 에레스먼이 이제 황반 변성 진단을 받았다. 보조제랑 포도씨 추출물로 개선됐다.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 C, E,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과 베타카로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ARMD, 황반 변성. 황반 변성이라는 건요, 망막 주변에 중심부에 변성이 있어서 중심부 시력은 못 보고 주변만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 얼굴을 보면 얼굴은 못 보고 주변의 사물만 볼 수 있는 거. 이게 잘못되군요. 주변 사물만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삼출성과 비삼출성이 있는데 비드라이한 케이스가 90%이고 드라이한 경우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지금 이 상태입니다. 삼출성은 10%가 있으니까 레이저 광응고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 대부분 실명이 빠르게 온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왜 그 망막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기전인데요. 기전은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망막이나 광수용체에 다가불포화 지방산,
PUFA에 손상을 일으키면 이 손상된 PUFA가 리포프신의 생성을 철회한다. 즉 망막 색소 상피 내에서 축적이 되면 광소용체를 파괴한다. 그 다음에 이 독성 물질들은 색소 상피세포에 축적되고 궁극적으로 드루젠이라는 형태로 분비가 돼서 드루젠이 색소 세포와 혈관 사이에 축적됨으로써 영양분 교환을 차단하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서 실명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광소용체잖아요. 이쪽이 색소 상피가 되어 있고 이쪽이 드루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혈관하고 떨어져 있게 되죠. 이렇게 혈관하고 떨어져 있게 되죠. 이쪽이 이제 실명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좋은 거 어떤 거냐? 엄마가 당근 먹으라고 그러죠. 예,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좋다. 12종의 카로티노이드 중에 하나다. 베타카로틴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지아크단틴이라기도 하고, 예, 옥수수, 녹색잎 색소, 콜라드에 들어가 있고요.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청색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청색광은 우리 눈에 수정체와 망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고에너지 광선이다. 엑스레이, 감마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으면 눈 내부에 선글라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근 먹으라고 했던 거는 당근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카로티노이드를 먹으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E, 코엔자임 Q, 그루타티온 이렇게. 특히 그루타티온은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황산화 물질입니다. 체내 흡수율이 불량하기 때문에 제조를 하는데, 예, 구축을 필요한 제조를 하는데, 예, 영양소가 셀레늄, 비타민 2, N-아세틸 L-시스테인, 나이아신, 비타민 10인가요? 6인가?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루타티온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전구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연과 셀레늄. 아연은 층에서 카탈라제 황산화, 셀레늄은 그루타티온 페록시데아제. 아까 세 가지 있었잖아요. 예, 카탈라제, 그루타티온 페록시다제, 그 다음에 디뮤타제, 뭐 이렇게 세 가지 항산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에 좋다. 그 다음 자가면역 질환, 마크는 크론병이다. 뭐 이 내장이 그냥 다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 포도씨, 코엔자임 Q 해방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계, 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그런 거고요. 또는 파고사이트, 둘 다 되죠. 백혈구입니다. 팩맨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네. 그 다음에 T헬퍼는 대식세포를 같이 가서 대식세포가 장악한 입자가 친구인지 적인지 분간하도록 돕고, 적이면 사이토카인을 낸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이렌을 울린다는 뜻입니다. 사이토카인, 면역계 신호를 보내서 고단 기혈을 넣게 해서 B세포, T세포 막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B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그 다음에 T 억제세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가면역과 관련해서 영양제,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그루타티온, 코엔자임 Q. 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연,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의 종류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알파 필수 지방산 중에서 알파 리놀레산이라는 오메가3가 있고 단순히 리놀레산이라는 오메가6가 있는데 3는
항염성을 띠니까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는 염증성을 띠는 거니까 6,3를 좀 많이 오메가3를 좀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드시느냐? 그거는 4대1 또는 3대1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오메가3 그러니까 최소 3분의 1, 4분의 1은 먹으랍니다. 네. 그게 어디 있느냐? 아마씨, 캐놀라, 호박, 콩기름. 그 다음에 여기 또 저기 들기름입니다. 들깨. 우리나라에서는 들깨가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제일 쉬운 그러한 오메가3 식품입니다. 유럽에 하나 있고 남아메리카에 하나 있고 아시아 쪽에는 들깨예요. 한국에는 들깨예요. 그러다 여러분이 선제 해장국이라든지 각종 이런 걸 먹으러 가실 때 들깨가 있잖아요. 듬뿍듬뿍 쳐서 드세요. 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의 대표 저는 들깨 많이 추천합니다. 많이 이렇게 넣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거, 죽음, 세금, 그리고 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연골이나 관절 활액막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뼈, 연골 요로까지 다 합해가지고 골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연골은 콜라겐, 당, 단백질, 프로테오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연골이 한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달아 없어지는 속도가 있고 똑같은 속도로 재생이 돼요. 이 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고 이 균형이 깨지면 즉 달아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증의 원인은 종양계사인자 알파, TNF 알파와 인터루킨 1 베타이다. 이거 아마 면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수며 관절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호중구도 그렇다. 허혈 제어관리원소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등산 같은 거 갈 때 아래쪽에 이 무릎에 그 연골에 충돌이 되면 혈액이 안 들어갔다가 이거 발을 띄면 또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이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생성시킨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 분들은 등산 많이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허혈 재관류 현상 때문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시간은. 이상해서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생산시키고 갔다 오면 힘 많이 그 무릎이 약간 시큰거리잖아요.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신 분들은. 이 허혈 재관류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루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이죠. 예, 유전병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포도씨, 미네랄, 항산제, 마그네슘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황산 글루코사민, 예, 골다공증, 관절염, 특히 관절염에는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황산 글루코사민, 통증을 경감해 주는 것 외에도 플러스 손상된 연골을 재생한다. 황산 콘드로이친 같이 쓴다. 근데 수분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황산 콘드로이친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이분 주장하고 있고요. MSM 요즘 터마심이라고 하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시중에서 팔잖아요. 우리 저 강호동 씨가 선정하는 뭐 관절궁인가? 이만기 씨, 그 다음에 김연자 씨 등등 많은 분들이 팔고 있죠. 김연자 씨는 관절보궁인가?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은 있는데요. 예, 싸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보통 좀 비싸더라고요. 몇 개월치가. 예, 그런데 아직은 좀 연구돼야 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산 글루코마사민을 드시는 게 정답이.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3번 물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1번입니다. 우리 시중에서 그 다음에 TV 방송에서 파는 것들은 주로 MSM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좀 오해가 있죠. 에스트로겐 문제다, 칼슘이다 문제인데요.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그래서 뼈는 단지 칼슘 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이고 많은 다양한 미량 원소와 효소계에 의존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흔한 오해는 칼슘만 있으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다양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도움이 되나 해답은 아니다. 8에서 1500mg 복용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짝이에요. 예, 짝이니까 칼슘 먹을 때 마그네슘도 같이 복용하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D, K, 망간. 예, 특히 이 망간은 홀그레인을 정제하는데 소실된다 그러니까 밀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루로 만드는데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음식은 먹는 거죠. 엽산, 붕소, 엽산, 비타민 B1, B2, B12, 그다음에 붕소, 그다음에 실리콘, 아연, 그다음에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추천하는 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운동에 반드시 체중 부하 운동을 포함시켜라. 즉 역기 들기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포인트입니다. 상체 체중 저항 운동 예방이 예방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폐질환, 우리 좀 뭐 상식 비슷해서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냥 COPD, 그 다음에 천식, 낭포성 섬유증 등등등등 숨쉬기 힘들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항산화 비네라 보도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포도씨 추출물. 그 다음에 신경퇴행성 질환. 뇌나 신경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 무도병 뭐 등등이고요. 왜 뇌의 신경이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냐? 뇌는 그 크기에 비해 산화 활동 정도가 활동이 높은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신경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그 NA하고 K죠. 나트륨하고 K가 우리 신경에서 신경을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의 주요 생성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와 신경 조직에는 항산화 물질 함유량이 상당히 낮다. 그 다음에 복제 불가능하다. 한번 손상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거죠. 회복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쉽게 교란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비타민 C, A, E, 아연, 셀룰린, 루틴, 파킨슨병은 비타민 C, E, 글루타티온, 아세틸리시스테인,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은 다발성 경화증의 설명이 있습니다. 수초를 공격하는 건데 마치 전선의 피복을 이렇게 단락이 일어나니까 합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여기가 피복이 벗겨져서 이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혈내장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혈내장벽. 혈내장벽이라는 거는 뇌의 복잡한 신호 전달을 위해서 자신을 혈액으로부터 분리하는 장벽이 필요한데 뇌를 통해서 주행하는 작은 동맥내에 있는 상피세포의 두꺼운 막이다. 막이 있다는 거죠. 뇌로 가는데. 그런데 영양소가 통과해서 뇌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비타민 중에 벤포티아민이고 설파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로 들어가 아로나민 골드가 그걸 강조하잖아요. 뇌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혈내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반 단백질이 있어서 중요 단백질은 가지만 독성물질, 감염유기체 등등은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E, C, 글루타티온을 보충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알파리보산, 리포산, 이거 특별히 혈내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은, 알루미늄,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제거시킬 수 있다. 알파리포산, 뇌에는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 포도씨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도 혈내장벽을 아주 쉽게 통과한다. 가장 중요한 옵티마이저, 최저 물질이다. 당뇨병, 이 파트를 결코 건너뛰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당뇨가 문제가 아니죠. 제일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잘라내죠. 사지절단, 실명,
심혈관 질환. 네. X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뇨병 전 상태로서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장애들을 말한다. 인슐린 저항. 인슐린은 당을 세포로 이동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게 하는 저장 호르몬인데 혈당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체가 인슐린에 덜 민감해지면, 그러니까 일만큼 들어왔으면 일만큼 만들면 되는데, 일 들어와도 혈당 덜 민감해야 된다. 2가 들어왔으면 2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2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1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췌장 베타 세포로 하여금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있으면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 X증후군. 그러니까 전 단계 당뇨병인 거예요. 혈압, 중성, 그다음에 동맥,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게 됩니다. 대개 이제 복부 비만.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당능 장애라고 그러죠. 전 단계. 글루코스 인톨러런스 또는 당뇨병 전 단계. 프리클리니컬 다이어비치라고 합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1, 2년 내에 완전한 당뇨병이 발생한다. 빵, 밀가루, 짜장면, 떡볶이 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성 수치를 HDL 수치로 나눠서 2 이상이면 X증후군이다. X중이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니까 생활 습관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복혈당 110 미만이죠. 130까지면 정상이지만 130에서 190은 내당 등 전 단계죠. 여기가 넘어가면 되는데, 당하혈 석소가 있죠. 요즘은 적혈구에 존재하는 당의 양을 측정하는데 적혈구가 체내에서 141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정상은 3.5에서 3.7. 당뇨병은 6을 넘어가는 거니까 6.5 아래로 유지하시고 9 이상이면 이제 2차가 생겼죠. 그래서 큰일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오해가 있는 걸 풀어야 되는 것. 비만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이 비만을 일으킨다. 식습관과 활동 수준은 변하지 않았는데 2, 3년 안에 체중이 10kg, 20kg 증가했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인슐린 저항이 생겼으니까. 식이요법은 고탄저지인데죠. 지방의 인슐린 저항을 약화시킨다. 체중 감량이 해답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을 교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운동, 좋은 거 먹고. 네. 운동이 제일 좋고요. 혈당을 치솟지 않은 식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채소, 식물성 기름, 생선, 그 다음에 가금류니까 닭고기류예요. 닭고기, 오리고기. 이 붉은 피가 있는 거, 소고기, 돼지고기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가장 나쁜 거는 붉은 고기요. 붉은 고기와 유제품이다. 네, 요가 아니겠죠? 네. 뭐하죠? 트랜스 지방산 최악이다. 햄버거 드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인슐린 방출이 줄어지고 글루카곤 방출이 촉진돼서 좋아진다. 운동은 주 3회, 최소 3회, 5, 6회 초과하면 안 되고 매일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3회에 3, 40분 활발히 걷는 것만으로도 좋고 최적으로 보충하는 게 좋다. 크롬도 보충을 하시고 1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입니다. 굉장히 조금이죠. 그 다음에 만성 피로와 섬유 근막 증후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 감염, 수면 불안, 우울, 건강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서 스트레스나 독성 노출을 증가시키는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런 거 드시라. 기존은 이런 거 듣는데 별로 부작용이 많다. 영양의학 보조제에 대한 의사들의 편견, 야채를 잘 안 먹는다. 사실 식물에도 미네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기비료가 옛날에는 그 사람 인분 같은 거 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질소인산 칼륨만 공급하는 비료만 넣고 비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 자체에 영양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수확하고 그러면 필수의 영양소가 고갈됩니다. 미리 따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 냉장, 보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필수 영양소를 고갈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도로 식품이 가공되어 있다.
다 영양소 소실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식물 자체도 미네랄이 부족한데 가공을 해서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소를 최적으로 얻는데 필요한 식품량이 무지막지예요. 망고 80kg 어떻게 먹어요? 해바라식이 1kg를 매일같이. 안 되죠? 여기 쭉 보시면 요구르트 16개, 현미 135컵, 사과 160개, 노른자 20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영양소의 최적을 얻기는 불가능하니까 보조제로 식단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뭐 무작정 많이 먹으면 좋냐? 독성도 좀 있고요. 부작용도 있어요. A가 제일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만 않은데 많이 먹지 않아요. 서희 보통 10분의 1, 20분의 1 먹게 돼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 가스, 비타민 D, 나이아신, 비타민 6, 민인데요. 피리독신, 네. 그다음 요오드 이런 것들은 여드름 비슷한 거 생긴다 그런 건데 고용량으로 사실 듣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분, 망간, 모리브덴, 셀레늄도 권장 섭취해서 복용하라 이거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 책의 포인트는 항산화 최적화 물질은 포도씨 추출물과 코큐텐이다. 1번, 2번. 네. 프로안토시아닌 풍부하다. 바이오플라보드는 항산화 물질 복합체이다. 엄청나다 효과가. 그러나 같이 써야 된다. 같이. 혈내 장벽을 쉽게 통과한다. 뇌까지 잘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코큐텐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면역기를 강화시킨다. 두 번째로 추천한다. 흡수하기가 어려워 분말용을 권고하며 소프트겔은 낮은 용량도 괜찮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기본 영양 보조제 권장량인데요. 이 표는 좀 놔뒀다가 여러분이 사진을 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를 바로 섭취하지는 않고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합니다. 베타카로틴 1만 해서 IU라는 거는 그 단위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1000분의 25인가? 그러니까 1만 정도 먹으면 한 3mg만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루아잔틴, 루테인, 루아잔틴, 알파카로틴, 그다음 비타민 C, 비타민 E,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복합제, 루틴이고 십자가와 채소에 있고 케르세틴, 그다음에 월귤, 그다음에 브로콜리, 포도씨 추출물, 녹차, 브로멜라인. 예, 녹차 많이 드시고요. 브로콜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알파리포산, 코큐텐, 글루타티온, 비타민 B 복합제. 네, 이거는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양을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것과 확인해서 좀 모자라다 그러면 더 드시고 많다 그러면 좀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표로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요한 비타민 D3, K, 그다음 미네랄 복합체, 칼슘, 마그네슘, 아이언, 셀레늄, 크롬, 구리, 망간, 바다늄, 요오드, 몰리브덴, 미량, 미네랄 복합체. 네, 조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 복합체 드시기 바랍니다. 뼈 건강을 위한 추가 영양소는 실리콘과 봉소가 있고 기타 호모스테인, 시스테인 수치를 위해 뇌 기능을 위해서는 콜린, 트리메틸글리신, 이노시톨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보충으로 필수 지방산, 아마씨 기름과 생선 기름. 저는 이제 들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섬유질 보조제는 여러 개 있습니다. 식사에 따라서 그 표로 찍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만 주로 많이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초 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군요. 네, 그 다음 만성 퇴행성 질환에 추가로 권장되는 최적화 물질.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심장질환, 포도씨, 코큐텐, 마그네슘, 비타민 E, 비타민 B, 그 다음에 트리메틸그리신, 그 다음에 심근병증, 포도씨, 코큐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암, 포도씨, 코큐텐,
암이 전이됐을 거는 양을 좀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황반변성, 포도씨, 루테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에 포도씨, 코큐텐, 비타민C, 루푸스와 크론병은 포도씨, 코큐텐, 골관절염, 포도씨, 황산글리코사민, 황산콘드로신, 골다공증, 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천식, 포도씨, 비타민C, 마그네슘.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종, 포도씨, 알츠하이머 치매, 포도씨, 당뇨병, 포도씨, 만성피로, 포도씨. 그래서 지금 포도씨 추출물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사진 찍을 수 있도록 5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찍으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 외부로 침입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막기 위한 면역계가 있고, 내부에서 우리 대사 중에 생기는 찌꺼기, 부산물,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항산화 시스템을 잘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영양 보조제를 드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항산화 보조제와 비타민 유죠. 그 다음에 미네랄, 구리,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포도씨 추출물과 코큐텐이었다. 그래서 특히 포도씨 추출물과 코큐텐은 우리 뇌로 들어가서 뇌까지도 전달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물질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요약이었습니다. 제가 한 5분 내지 10분으로 전체적으로 요약한 본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